입을 5mm 넣기 위해 돌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성형이라고 부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치아를 빼게 되면 요 네 번째 치아, 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속우치를 위, 아래, 좌우 4개 빼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제 30대 이상의 중년들이 입이 튀어나온 걸 넣으려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치아 이야기 세모치 정민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교정 진료 후 안모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주걱턱처럼 아래턱이 나왔거나, 턱이 작거나, 얼굴이 너무 길거나, 얼굴이 짧거나,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비대칭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악교정 수술이라고 알려진 양악 수술과 같이 교정 치료를 진행해서 많은 얼굴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다룰 수 있고, 이 얘기를 다 해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하게 하는 교정치료의 이유, 돌출입, 입을 집어넣는 교정치료의 안모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돌출입 교정 성형이란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성형이란 말이 얼굴 모양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인 건데,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눈을 1mm 키우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하죠. 코를 3mm 높이기 위해서 코 수술을 합니다. 입을 5mm 넣기 위해 돌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성형이라고 부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돌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이죠. 동양인은 서양인들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턱 끝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비교적 약해요. 그래서 돌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옆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코끝과 턱 끝을 손을 이렇게 댔을 때요, 입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돌출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어금니를 살짝 무시고 입술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입술을 다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입술이 편하게 다물어지는지 보는 거고, 이게 다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입술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다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술이 편하게 다물어지지 않는 것도 돌출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돌출 교정 치료할 때 발치하고 교정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발치 교정 치료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치아를 빼게 되면 요 네 번째 치아, 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속우치를 위, 아래, 좌우 4개 빼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데, 뺀 공간이 8mm 정도가 나와요. 옆에서 보면 요 공간이죠. 이 8mm 공간으로 치아를 가지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앞니가 5mm 정도는 들어갑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서 이를 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치아가 앞으로 뻗어져서 입이 나와 보이다가 발치한 공간 쪽으로 치아 각도가 이렇게 쓰면서 뒤로 후방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입술이 커튼의 역할을 하는데 치아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들어가게 돼요. 치아가 앞으로 뻗쳐 있다가 각도가 쓰면서 치아가 들어가고 입이 들어간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입술도 같은 변화를 겪게 돼요. 코끝에서 인중 입술 떨어지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턱 여기에서 치아로 덮여있는 입술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증가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인중의 길이가 정면에서 봤을 때 길어져요. 수직적 길이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고, 반면에 입술의 두께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중의 길이가 증가하고 입술의 두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 위에는 코가 있고요. 입 밑에는 턱이 있습니다. 입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코가 높아지고요. 턱도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입을 살짝 넣었을 뿐인데 이목구비가 좋아지는 느낌으로 얼굴이 바뀌게 돼요. 자, 가끔 입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교정 치료를 시작했는데, 환자분이 저랑 상의하지 않고 오늘 왔더니 코를 이렇게 수술을 해서 높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을 많이 넣으려던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걸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코가 높아지면 입은 그만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20대에서는 피부 탄력도 좋고 얼굴이 괜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30대 이상의 중년들이 입이 튀어나온 걸 넣으려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다 피부과 가서 필러도 맞고 지방 이식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 나온 걸 해소하기 위해서 치아를 뒤로 가지고 들어가서 볼륨을 없애고 얼굴의 앞면에 볼륨을 꺼트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당연히 늙어 보이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치료 계획을 세울 때 30대랑 40대, 10대랑 20대랑 그 방식이 다르게 돼요. 발치보다는 비발치 쪽, 입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넣어서 볼륨을 많이 꺼트리지 않고 얼굴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입이 튀어나온 느낌만 좀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꿔서 교정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사실 발치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계속 이 튀어나온 거 스트레스였고 콤플렉스였는데 교정치료 못했다가 애기들 교정치료하고 입 넣고 예뻐지는 거 보고 뒤늦게 와서 하시는 부모님들 꽤 계시거든요. 환자분이랑 잘 얘기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입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출입 교정은 당연히 목적 자체가 미용 목적입니다. 입을 넣어서 편안한 입술의 형태, 앞면의 프로파일을 이쁘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용 목적으로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나이대별로 피부 탄력 같은 게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치아를 집어넣고 입을 넣는 게 좋을지 상의해보고 잘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좋고, 요새는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 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치료 계획을 잡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출입 교정을 해서 난 입만 넣으면 꽃미남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정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모 변화에 대해서 약간 이해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입은 많이 튀어나왔는데 입술이 얇으면 교정 치료에서 입을 많이 넣는 경우는 입술이 얇아지는 방향의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되면서 하나를 넣고 하나를 잇는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원장님과 상의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치 정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